안녕하세요. 비탐TV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이 과연 지금 바닥일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많이 빠지고 흔들리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또 보유하고 있고 또 관심 기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 10개 리스트를 통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현재 위치들을 통해서 과연 지금 시장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인지 아니면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이렇게 주가 차트를 놓고 좀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 팔거나 또는 추세가 살아나면 사거나 하는데 그 원칙을 또 그대로 지키는 분들도 많지는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나면 그 종목과 대부분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파는 것 자체가 실패로 인식되다 보니까 그 실패를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잡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이 파란색 라인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첫 번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자본이기도 하고 자본 총계 말하는 겁니다. 자산이기도 하고 매출이기도 하고 이익이기도 하고 현금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로 숫자에 다 재무제표나 이런 데 다 찍히는 숫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 부분들은 기업의 가치의 변동은 상당히 이게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업마다는 그러니까 가격 주가의 변동보다는 훨씬 더 변동폭이나 변동률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기업의 가치의 성장률이 조금만 더 평소보다 높아진다 그러면 가격의 성장률은 주가의 상승률은 훨씬 더 급하게 올라가고 반대로 상승률이 조금만 기업 가치 상승률이 꺾인다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우리가 이 가치하고 이 가격의 차이 그리고 이 가격이 충분히 가치에 비해서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체크하는 부분,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좋은 기업이냐를 아니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좋은 기업을 발굴한 다음에 매수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게 가격이 요 기업의 가치보다 낮아질 때 여기 퍼플 색깔인가요? 네, 보라. 네, 요 색깔에 있을 때 매수를 했다가 주가는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유했다가 이 가격을 넘어가면 매도. 이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기도 하고 훨씬 낮게 거래되기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치 않은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긴 역사를 보자고 하면 비쌀 때는 팔고 쌀 때는 사야 되는데 주가가 이게 계속 오를 때는 이 가치를 굉장히 무시하죠. 가치에 비해서 비싸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무역론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실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PDR이라는 지표가 막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PER, PSR, 그러니까 이익이나 매출을 근간으로 하다가 이거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PDR. 그래서 D는 드림이라고 해서 꿈, 시장의 크기만을 가지고 몇 배를 줄 거냐. 이런 지표들을 실제로 만들어내서 산정하고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사실 지금 되돌아보면 상당히 거품 단위에 왔을 때에 새로 나왔던 지표라고 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PDR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지표의 원래 지표를 보는 쪽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왔는데 이러한 상태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이런 상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약간은 이렇게 패닉 상태에 와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라고 하기도 하고 매도가 상당히 과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포의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데는 오히려 좀 용기를 가지고 사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이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라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가서 우리는 이 주가가 회복돼서 여기 만날 거라는 것, 그러니까 그 신뢰와 믿음들을 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믿고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과연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또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과 그러니까 즉 기업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의 라인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기업을 골랐는데요. 10개 기업은 이제 저희 초이스탁 US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관심 기업으로 선정한 상위 기업 10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200~300명 정도가 관심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과연 애플 기업이 어떨까. 그래서 개별 기업의 뭐 사업 분석 이런 것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최근에 1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과 현재부터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의 예상 실적들, 그러니까 즉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성장하는 그 속도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진단과 밸류에이션 이렇게 해서 짧게 해서 10개 기업들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애플을 보면요. 이게 52주니까 이제 총 1년 동안의 주가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가장 높이 거래됐던 주가가 $182.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4일 날 주가가 기록을 했고요. 현재가는 이제 여기 보시면 $131. 네. 현재는 이제 $131로 현재 최고가 대비해서 약 28%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시점 대비해서는 약 한 28%가 떨어지는데 이 시점이 과연 애플을 사기에 괜찮은 가격인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아까 우리가 앞서 본 차트에서 보면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이 라인이 없는 차트예요. 가격의 변동만 지금 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업의 가치 라인이 어디에 그려지냐에 따라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10년 동안에 이제 이 애플의 8년 동안은 확정 실적이고 2년은 예상 실적을 했는데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9월 결산법이라서 2021년도 9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의 성장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매출액이 33%, 주당 순이익이 71%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막판에 오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있었고 지금 2022년도 올해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7.7%, 주당 순이익이 9.4%. 이게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액이 7%, 주당 순이익도 9%. 즉 아까 이제 기업의 가치 라인이 올라가는 게 이제 작년에는 33% 또는 77%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이게 7.7%로 이게 기울기의 각도가 좀 완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만해졌지만 역시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이게 약간만 완만해져도 이 고속 성장할 것처럼 올라갔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급하게 조정받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밸류에이션들을 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도 보면 현재로서는 매출액이 5.6%, 주당 순이익도 6.8%. 그러니까 두 자릿수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 성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올해 9월, 그다음에 내년도까지는 애플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이 정도의 지금 형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성장이 덜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영원히 빠지냐?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조금만 꺾이면 과도하게 그 성장률보다 훨씬 심할 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과연 이 낮은 성장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때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애플의 진단 점수랑 밸류에이션들을 좀 보면요. 현재 100점 만점에 77점 정도고
그 다음에 AI 적정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재 시점에 이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가가 한 220달러 정도가 되는데 현재 130달러니까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거고, 다만 여기 이제 또 오각형으로 보시면 이 5가지를 전체 진단한 점수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점수에서 보시면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죠. 아까 애널리스트 컨센서스하고 똑같이 지금 딱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표만 보더라도 성장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 좀 보실 부분이 요 주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가 추세는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의 주가의 흐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계속 약세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보다는 매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압박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하락하고 막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싸지거나 조정이 끝나면 이제 주가 추세 이쪽 부분들도 횡보하거나 상승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매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있는 주가 추세를 좀 참고하셔서 여기 주가 추세가 최소한 단기나 중기 정도가 빨간색이 한 2개 정도로 전환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밸류에이션도 물론 쌓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진단 점수는 보면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위 6%고 밸류에이션도 지금 매우 싼, 그러니까 매우 저평가가 13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매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AI가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AI가 계산한 적정 주가고요. 지금 그 가격 라인에 딱 진입한 가격이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굉장히 이제 충분히 많이 떨어져 왔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게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을 이제 조금씩은 편입을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까지 이제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기업의 PER 차트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10년 동안의 PER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 3월 말 기준이 28배 정도였고, 6월 17일 날 종가 기준으로가 2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 20배가 지금 요 빨간색 라인으로 쭉 와 있는 요 시점이거든요. 근데 과거 10년 동안의 다 데이터를 보면 이 회사가 10배에서 20배 사이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5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PER이 15배 정도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주가가 대략 한 20%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0달러에서 20% 빠진다는 얘기는 대략 한 26달러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 전후에서는 그냥 눈 딱 감고 사도 되는 가격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30달러고 나는 그러면 100달러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100에서 130달러 살릴 정도면 분할로서 충분히 사볼 만한 이제 역사적으로도 가격대가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구간들이다.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물가 인상이나 금리 때문에 가격이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출렁거림도 훨씬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당장 사자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로 보면 한 100에서 130달러 정도 수준에서는 가격상으로는 좀 좋은 가격대에 진입하는 그런 거라고 좀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애플의 실적들이라는데 컨센서스를 바뀔 수 있으니까 분기마다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기업이고, 사실 테슬라는 애널리스트들도 완전히 의견들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어떤 사람들은 적정 주가가 300달러다 또는 200달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정 주가가 1,500달러, 2,000달러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스펙트럼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테슬라는 보면 이제 52주 최고가가 1,243달러였고 현재는 최고가 대비해서 47%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최고가 대비해서 딱 대략 반토막 50% 정도 이제 주가가 빠져 있는 이제 상황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이 이제 사고 싶은데 또 이게 떨어지면 또 안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정도 시점은 시장에 어떤 컨센서스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2021년도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38억 달러로 70%,
주당 순이익은 666%, 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를 한번 딱 찍으면 그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뭐 몇 배가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는 꼭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59%, 어마어마한 거죠. 매출액이 59%, 그러니까 이익이 59%가 아니라 매출액이 59%니까요. 주당 순이익도 147%, 그러니까 거의 뭐 3배까지는 아니지만 2배 반 정도까지가 늘어나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장률 때문에 중간에 뭐 주가가 약간씩 조정을 받더라도 또 급등하고, 왜냐하면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미국 상장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2022년도에.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성장주에 여전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과도했던 주가 상승들이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서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이제 실적이 좀 떨어졌죠. 또 성장률이. 매출액하고 수장순이익이 둘 다 30%인데 일반적으로 30%대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초고속이라고 할까지는 않지만 고성장주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성장률이 이렇게 매출액이 70%, 60%, 35%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다시 예전처럼 막 100%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매출액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늘어난 성장률을 똑같은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거는 어느 기업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매출액 성장률은 조금씩 줄어들 건데 그동안 이제 매출액이 고속 성장했던 부분들의 주가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 조정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수는 보면 83점이고요. 100점 만점에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미국에서 상위 2%고 뭐 성장성도 굉장히 높고 뭐 전부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주가 추세 보면 이 기업도 단기, 중기, 장기가 다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빨리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은 더 저 추세들이 전환하는 것들을 보고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 계산하는 가격들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영역에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을 좀 전체 다른 지표로 좀 보완해서 보기 위해서 10년 동안의 과거 PSR 지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애플 같은 경우는 PER이라는 건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고 PSR은 세일즈, 즉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다가 급증해서 난 기업들 같은 게 PER이 뭐 과거에 뭐 수백 배, 뭐 수천 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PSR이거나 뭐 또는 다른 뭐 지표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EV, EBITDA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PSR이라는 매출액 대비한 걸로 이제 봤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이제 올해 1분기에 18배 정도까지 갔다가 현재 6월 17일 기준으로는 약 10배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최저 낮은 시점에는 한 3, 4배까지도 왔습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매출액이 막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이게 조금 낮아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대략 한 뭐 5배에서 한 7배 정도 사이에서 이 회사가 이제 고속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줬던 어떤 밸류에이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까 애플에 비해서는 주가 조정이 충분하게 받은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애플이 좀 더 테슬라에 비하면 좀 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성장률로만 보면 아까 애플은 한 자리, 테슬라는 뭐 내년에도 30%. 그러니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650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아마 이제 저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월별로 데이터들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들이 발표가 되거나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적정가 자체가 조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저 가격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정가는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가는 올라가고 적정 주가는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멈춰 있더라도 저평가되거나 적정 가격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테슬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최고가가 $349였고 현재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주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이때 좋은 가격에 지금 들어온 거죠. 근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럼
언제 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그 라인으로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독 형태로 바뀌면서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금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성장 포인트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17%에 순이익이 40% 정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매출액 자체가 1,680억 달러니까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8%에 저희 순이익 15%, 내년에도 매출액 14%에서 15%, 즉 기업 가치 성장률이 17%, 18%, 15% 꾸준히, 그러니까 이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찾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있는 기업들보다는 주가 하락률이 좀 덜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주가가 어떤 수준이고 이 가격이 향후에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점 만점에 93점이고 전체 미국 기업들 6,200개 중에서 2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만 만지면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둘 만한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는 움직임을 보면 주가 추세는 단기가 이제 횡보 정도로 왔고 중기 장기는 여전히 하락인데 이게 이제 신호가 확실히 이제 빨간색으로 상승으로 좀 전환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싸다 하더라도 수급에서 깨지면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다 팔고 나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용기 있게 샀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하고 사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AI 적정 주가는 이제 338달러고 현재 이제 247달러로 저평가하고 저점가하고 사이, 그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저평가가 259달러 밑에면 저평가고 매우 저평가는 200달러 이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시점에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주가가 아까 보시면 350달러였으니까 요거 넘어갔겠네요. 요 정도까지 가 있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요때가 좋은 가격이라는 걸 지금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올라갔을 때 자꾸 이제 사고 싶은 이유는 주가의 차트만을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너무 비싼 것도 비이성적인 상황이지만 주가가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비이성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저희는 조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 차트, PER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봉긋 솟아 올랐을 때는 일시적인 이제 어떤 기타에서 발생하는 영업의 손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경우들이고요. 요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좀 보면 전체적으로는 PER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제 3월 같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32배까지 갔다가 지금은 25배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요 시점 정도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요 값은 여기 다 있죠. PER, PSR, 요 지표들을 다 초이스탁 US에서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과거에 2012, 요 때보다는 지금은 이익이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좀 활성화되고 많이 판매가 되면서 성장률이 높아서 조금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익의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 회사에 주는 PER, 밸류에이션도 같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247달러 이 정도 수준이고, 여기에서 이제 매우 저평가는 20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로 보면 이 기업도 애플하고 거의 비슷하죠. 한 20% 정도 빠지면 그냥 그때는 좀 아마 용기 있는 매수자들이 많이 나오는 가격대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플보다는 약간은 비싼, 근데 비싸다는 게 그냥 저평가 중에서 약간은 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은 엔비디아인데요. 와, 엔비디아는 진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너무너무 부러운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곳에 사용되는 상당히 핵심 칩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언제든지 뭐 미래 산업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이렇게 밀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꼭 네, 있으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이면 과거보다는 좀 쌀 때 편입하면 더 좋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 회사가 52주 최고가가 346달러였고요. 현재 시점이 고가 대비해서 약 54% 정도 떨어져서 이제 뭐 반토막 이상 났네요. 그래서 한 158달러? 158달러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전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340, 이때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주가 손실이 큰 편일 거고, 지금 이제 그동안 안 사셨던 분들은 그럼 엔비디아를 한번 사볼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한번 해볼 만한 가격대가 이제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실적 추세를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요 시점부터 과연 실제로는 뭐 인공지능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런 쪽들이 크게 확대되면서 뭐 또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많이 성장하면서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래픽 관련된 뭐 칩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관련된 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면서 회사의 매출액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고, 이러한 성장들이 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은 가격이 오면 꼭 포트에 편입해서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기업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월 결산 법인이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269억 달러로 2021년도에는 61%, 주당 순이익이 124%, 그 다음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25%, 주당 순이익이 41%,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이게 이제 매출액 성장률도 아까 테슬라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죠. 매출액이 16%,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18%. 그래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도 늘 그러니까 똑같은 성장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많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조정을 조금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기업의 이익은 거기에 비하면 매출액에 비하면 좀 성장률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주가는 제일 민감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주가만을 봐서는 안 되고 매출액의 성장률과 이익의 성장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95점. 네. 뭐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 중에서는 1등이죠. 네.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 15위. 네. 그냥 언제든지 사도 좋다. 뭐 이런 거죠. 단, 쌀 때 사면 매우 좋다. 아까 이제 300달러 때 사셨던 분들도 더 길게 놓고 보면 그 300달러가 나중엔 또 저 밑에 있는 가격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버텨내는 것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참았다가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조금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는 안 부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공포라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심리다 보니까 자꾸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 때 그런 대가들의 책들이나 대가들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잘 곱씹으면서 그런 것들을 잘 스스로를 어떤 멘탈 관리와 이렇게 스스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볼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현재 적정가가 184달러고 현재 가격이 158달러니까 처음으로 적정가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까 300달러였으니까 저희 수준으로 보면 300 아까 40 몇 달러였죠. 그러니까 매우 고평가가 310달러로 저희는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던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던 거죠. 주가가 여기에 있던 게 지금 계속 빠져서 여기서 왔어요. 근데 이때는 사고 싶고 이때는 안 사고 싶으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아까도 성장률이 조금 꺾이겠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가 과도했다, 다시 지금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지면서 엔비디아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알아봐야 되는 그 가격대에 진입을 한 거라고 지금 일단 데이터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추세는 현재로서는 셋 다 지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가자들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PER 지표로 보면 이제 과거에 이때 보시면 이제 주가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때 뭐 거의 뭐 80배, PER이 80배니까 너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안 나서 80배가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PER이 높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49배, 50배, 지금 6월 17일 기준으로는 42배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막 이제 적정가 가격 이하로 이제 떨어진 한 10% 정도 더 떨어져 있고, 요 가격대부터 이제 점점점 떨어지면 더 싸게 많이 거래되겠죠. 그래서 요 AI 적정 주가에서 보면 저평가가 141달러 이하, 그러니까 141달러부터는 좀 이 회사의 성장성 대비하면 저평가되는 확실한 구간으로 진입하는데, 엔비디아가 저희가 이제 AI 적정 주가는 저희 자체적인 엔진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 2년 한 1개월 정도치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엔비디아는 단 한 번도 적정가 또는 적정가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였거나 매우 고평가 영역에 2년 이상을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으로 적정가 이하에 떨어져 있고, 요 가격들이 뭐 좀 더 저평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오히려 예전에 비하면 좀 더 이 기업을 면밀히 볼 수 있을 만한 좀 좋은 가격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이제 구글인데요. 네, 구글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최고점이 52주 최고가가 3,030달러였고 최고가 대비해서 15%니까 앞에 떨어져 있던 기업들보다는 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 15% 정도 떨어져 있고요. 10년간 매출액 추이나 이익 추이를 보면 이제 2021년도에는 되게 큰 폭에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41%, 뭐 주당 순이익이 91%. 구글은 진짜 뭐 너무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광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잃은 영상을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게 하고 본인들이 광고로 돈을 벌고 프리미엄 서비스로 돈을 버는 희한한 정말 멋진 비즈니스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보통의 회사들은 자기 회사가 돈을 투자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했다고 한다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끔 원가가 안 들어가죠. 생산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광고 매출이 나오면 떼주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꼭 있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출액이 15% 오르고 주당 순이익이 한 1% 정도 하락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1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급증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손익계산서의 원래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기타 영업 외에서 이익이 좀 발생했던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줄면서 순이익이 줄어드는 느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는 이 기타 영업 외이익을 빼면 이렇게 갔을 거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이것도 성장률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를 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는 눈은 배우시는 게 좋아요. 막 세부 계정 과목까지 전부 다 보진 않더라도 최소한 큰 덩어리들이 뭐고, 뭐보다 증감이 됐을 때 이게 진짜 증가인지 가짜 증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은 좀 가지시면 훨씬 더 이런 기업을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들 시리즈 중에서도 저희가 재무제표 관련된 이런 배우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리즈를 계속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이해하시는데 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매출액 15%, 주당 순이익 18%. 그러니까 매출액이 3,417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즈에서도 15%를 늘린다는 게 굉장한 회사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아까 기업의 가치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진단 점수를 보면 92점,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 중에서 35위 정도고, 성장성 부분이 아까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엔비디아에 비하면 조금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완벽한 기업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 주가 추세는 아까 앞에하고 똑같이 단기, 중기, 장기 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한 그런 상황들이고요. PER은 18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AI 적정 주가로 보면 적정가가 3,417달러.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면 3,030달러가 최고가였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왔었겠네요. 왔을 거고, 요 적정가라고 하는 건 기업의 가치가 변하면 짧게는 월 단위로 바뀌고 길면 최소한 분기 단위로는 바뀌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저희 영상을 보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수익스탁 US에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가는 이제 2,142달러니까 예, 매우 저평가가 2,000달러 미치거든요. 2,020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 5%만 더 빠지면 매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구글 같은 주식은 매우 저평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용기 내서 사야죠 뭐. 그죠? 이 가격에 안 사면 뭐 언제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PER 10년치 차트를 보면 이제 1분기에 24.6배였는데 PER이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도 이익이 올라가면 PER은 떨어지겠죠. 이익 대비 주가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가 PER이 18.9배까지 지금 떨어져서 과거 10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AI 적정 주가뿐만 아니라 PER의 10년치 데이터로 보더라도 구글은 가장 싼 가격에 지금은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뭐 5개 기업을 일단은 뭐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이 기업들을 뭐 지금 다 추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가치, 실적들, 매출들 이걸 좀 보여드린 거고 그게 꺾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꺾였다는 게 뭐 마이너스라든가 뭐 큰 폭으로 줄었다든가 그게 아니고 성장하면 성장률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의 이런 기업들을 볼 포인트들이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 기업들 이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이제 좋은 가격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들 좀 보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좀 찾아내고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